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강원도 내 양돈 농가에서는 처음으로 화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변 농가들까지 예방적 살처분 방침이 내려지면서 양돈 농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의 양돈 농가입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로 분주합니다. 요 앞에 질병 발생해가지고 소독 받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도는 어제 철원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 이 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8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고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농장 940마리 전부를 포함해 인근 10km 내 양돈 농장 2곳에 사육돼지 2,465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가 앞입니다. 어젯밤부터 이렇게 차량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전 지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출입 차량에 대해 모레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 발생 농가에는 군 제독 차량 한 대와 군 방역 차량 2대를 동원해서 주변 도로 및 환경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1년 만에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고 농장을 지켰던 양돈 농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역에 안간힘을 기울였는데 언제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죽을 맛이죠. 여태까지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심적으로 좀 힘들죠. 강원도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춘천과 홍천, 고성과 양양 등 접경 지역과 인접 지역 8개 시군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선과 평창, 영월로 이어지는 동강유역은 빼어난 경관과 수많은 희귀 동식물로 탐방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 동강유역에 탐방로가 연결되고 있는데 사업이 더디고 취지도 흐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정선읍 가술입니다. 한강 상류인 조양강과 지장천이 만나 동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51km에 이르는 동강유역엔 수억 년 전의 석회암층과 퇴적층이 장관입니다. 수달과 사냥,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살고 한국 고유종인 동강 할미꽃이 자생합니다. 이 동강이 지나가는 정선과 평창, 영월을 따라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은 모두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강유역 34km에서 끊어진 탐방로를 잇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동강유역 3개 지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탐방로 노선 확정과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더딥니다. 사업이 약간 늦어진 감이 있지만 현재 나리소와 연포분교해서 일부 구간은 완료했고 내년 후년까지 일부 데크 구간과 안전시설이 맞춰지면 정선 구간은 사업이 완료될 거로 보입니다. 정선군 구간 25km는 국비만 차질 없이 지원되면 후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나머지 9km 구간입니다. 평창군 구간에서 토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노선을 변경했는데 동강유역과는 거리가 좀 있어 사업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평창군 관계자는 새로운 노선도 일부 상습 침수지인데다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어서 환경당국이 반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지막 구간인 영월군에서도 사업이 늦어져 동강 따라 천리길 사업이 자칫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2년 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삼척시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소규모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2년 전 여름 40대 피석의 김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들어갔던 김 씨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다른 피서객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삼척시가 관리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삼척시의 30%의 책임이 있다며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전관리 요원 2명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인명구조 자격이 없었고 김 씨가 처음 발견될 때부터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안전요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삼척시는 소규모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유자격 안전요원을 구하지 못하는 마을은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4명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그 구하지 못하면 해수욕장을 운영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해하고 삼척 시내하고 수배해가지고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 한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해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도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학생 2명이 숨졌는데 유족들이 삼척시와 마을회를 상대로 1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규모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안전관리를 강화해도 사고를 100% 막기는 어렵다며 해양경찰과 119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의 청약이나 분양이 이어집니다. GS건설은 내곡동에 918가구의 강릉 자이 파인베뉴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천년 종합건설은 이밤동에 전세형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오는 11일까지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강원랜드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2억 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에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7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으로 모두 91억 8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이 가운데 강원랜드가 22억 9,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공성 가치를 지키고 장애인 의무 고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외국 국적의 학생에게도 아동 특별 돌봄비와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외국 국적의 초중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으며 교육부 변경 지침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의 삼표시멘트가 석회석광산 추가 개발을 추진합니다. 석회석광산 추가 개발 예정지는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일원 210만 제곱미터로 개발 비용은 400억 원 이상이라고 삼표시멘트는 밝혔습니다. 개발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이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노곡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농어촌 민박의 가스와 전기 안전을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 매년 한 차례 이상 가스 전기 안전 점검을 받도록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농어촌 민박 698곳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 자체 점검만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전문가를 통해 안전 점검을 하고 확인서를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삼척시가 조성한 맹방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객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이 캠핑장의 이용객은 올해 4월부터 매월 1,000명 이상 찾고 있고 지난 8월에는 3,000명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운영 수입은 8월까지 2억 원을 넘었습니다.